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10월 5일 일요일. 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킹크를 읽고 책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책꽂이에다가 제가 논문을 쓸 주제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로쫙 옮겼는데 꽤 되네요. 과학, 생물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사회학, 역사도 좀 있고요. 종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또 이쪽에는 기존의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쪽에 예전에 제본을 떠놓았던 책들, 저 책들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킹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제 논문 주제와 관련해서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크 이번 시간 할 텐데요. 킹크 하기 전에, 미디어북 들어가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내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베니스 카스 지음, 임지원 옹김, 도서출판 알마에서 나왔습니다. 데니스 카스라는 사람은 무슨 학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작가네요. 작가고 뇌과학에 대한 에세이집 같이 생겼는데, 에세이집인 것 같은데 좀 쉽고 평가가 좋아서 중고책으로 샀습니다. 싸게 샀고 차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11월 6육 그릇된 통찰, 나의 뇌를 만나다, 선사시대의 뇌, 주의력 문제, 감정의 소용돌이, 이게 다 펩티드 탓이라고? 몸의 거부, 분리된 뇌, 뇌가 좋아하는 것, 뇌가 원하는 것, 처방약물은 안 돼, 광증의 신경생물학, 계몽된 뇌, 2006년 4월 미니의 폴리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뇌과학이라는 게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라 이렇게 에세이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킹크 222쪽 연습 10 사랑 낙제생에서 탈출하는 법. 흥미롭네요. 대부분의 저입니다. 저 사랑 낙제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잼뱅이라는 사실, 적어도 조금은 그렇다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진리다. 대부분은 그런가요? 저는 좀 그 와중에서도 심한 편인 것 같던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사귀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말이죠. 자, 그보다 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진리는 우리의 파트너 또는 파트너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가요? 내가 파트너가 없는 게 제가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무의식에서 의식은 바랄 감각, 쾌락이나 감각을, 욕망을 원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연애를 하거나 이런 걸 원해도, 애인을 어떻게 좀 사귀어보고 원해도 무의식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 경험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우주의 창공에서 한 소리로 울려 퍼지는 코러스가 들리는 듯하다. 아, 아니에요, 캐럴린. 이해를 못하시네. 내 파트너 또는 내 전 파트너가 하는 이런저런 끔찍한 일을 절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원했을 리가 없어요. 아, 물론 나도 정확히 이해한다. 정말로. 하지만 나 역시 당신이 이 점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해하는 순간 진심으로 충만한 관계를 향한 문이 당신 앞에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바람 피우고 우울해하고 술 마시고 설거지를 안 하고 지구 평면설을 믿는 파트너, 가로 열고 수천 가지의 가능성 중 당신만의 특별한 변태성이 무엇이든 가로 닫고 를 원하는 당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통합하고 진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러한 깨달음과 통합의 순간이 오면 당신은 현재의 관계에 모든 관심을 잃고 깔끔하게 끝낸 뒤 자유로운 마음으로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떠날 수도 있고 아예 반대로 당신 자신과 파트너 그리고 관계 자체를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가요? 하긴 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 무의식적으로 혼자 사는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애인을 사귀고 뭐 이러는 것보다 그런 것도 같네요. 뭐 아무튼 뭐 볼까요? 재밌네요. 멋지지 않은가? 기대해도 좋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덜 보편적인 진리를 직접 경험으로 깨닫게 된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다음에 당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수년 전 실존적 변태 수업의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뒤 나는 수입이 대폭 늘었는데 과연 이 변태적 접근법이 나의 난리난 애정 사업에도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궁금해졌다. 당시 나는 질투심 강한 통제광인 남자와 사귀며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데이트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 그리스트로 만났다고 한 남자를 기억하는가? 크레이 그리스트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만남 어플 같은 겁니다. 데이팅 어플.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그는 사사건건 통제하려 드는 폭력적인 남자였다. 우리의 관계는 소란스럽고 드라마틱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수많은 탐구와 숙고 끝에 나는 내가 사실은 그의 통제와 폭력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하고 사랑했다. 그는 나를 마치 헤로인 하는 사람이 언제나 헤로인에 손댈 수 있게 공급책을 관리하는 것 마냥 다루었는데 이때 느껴지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너무 좋았다. 우리가 미친 듯이 싸울 때 나는 숨이 막히고 어질어질한 깊은 압박의 감각을 음미할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속박하기 위해 그를 이용했다. 그렇게 하면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고 그가 없는 세상을 탐색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한편으로 그 사람과 그의 폭력적인 통제를 원하는 즐거움이 컸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끔찍한 관계밖에 가질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만일 내가 끔찍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 그때 그를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흔히들 하는 착각이죠. 내가 뭐뭐뭐가 되면 뭐뭐 어떻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취업에 성공하면 돈을 많이 모으면 뭐 이런 거 이러면 나는 내가 꿈에 그리던 연애 멋진 파트너와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끔찍한 사람인 한 나는 그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나았다. 아무리 소유욕 강하고 폭력적인 사람일지언정 그와 있는 게 외로운 것보다는 좋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끔찍한 사람이 되지 않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끔찍한 사람이 되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대개는 자신이 끔찍하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방증할 뿐이었으므로 나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심 많은 통제광인 남자와의 억압적인 관계를 이용해 나를 속박하는 게 너무 좋았다. 나는 그에게 묶여 있었다. 나는 내 손으로 본디지를 내 몸에 감고 있었다. 본디지? 내가 본디지를? 나는 인터넷에서 일본의 로프 본디지를 찾아보았고 촘촘하게 꽉 묶이는 경험이 황홀함을 줄 수 있는 행위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큰 돈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은유적인 의미에서 하고 싶은 만큼 공짜로 스스로에게 주고 있었다. 마침내 내가 끔찍한 애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관계밖에 가질 수 없는 거야 라는 논리가 진실이 아님을 자각하게 되자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왔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관계에 매여 있는 건 내 무의식이 그만큼 변태적이기 때문이고 행위 주체 외부의 악마에 의해 광적으로 통제되는 느낌을 내 무의식이 진짜로 은밀하게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이었다. 이 진실을 깨닫게 된 순간 내 몸에 거대한 공간이 열렸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관계에 매여 있는 건 내 무의식이 그만큼 변태적이기 때문이고 행위 주체 외부의 악마에 의해 광적으로 통제되는 느낌을 내 무의식이 진짜로 은밀하게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 변태라고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진짜 변태가 많네요. 저는 진짜 무의식적으로 그냥 조용하고 뭐 외로움, 고독 이런 걸 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고 의식적으로도 좀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좀 조용하고 어수선하지 않고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 그렇지만 아주 혼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강아지 우리 정기현이와 같이 살지만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합니다. 연애 하고 싶죠.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 뭐 그걸 이제 다른 이유에서 찾죠. 보통은 돈이 너무 없어, 머리숱이 너무 없어, 나이가 너무 많아, 가난해, 뭐 이런 거, 성격이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거 다 사실이긴 한데 사실이어서 문제인 거 아닐까도 싶고. 자, 나는 3과에서 설명한 실존적 변태 기본 명상을 연습했다. 나는 폭력적으로 통제당하는 것에서 느꼈던 무의식적 쾌감을 의식적으로 느끼고자 했다. 그 쾌감이 나를 흔들고 흠뻑 적실 수 있게 깊이 호흡하며 있는 그대로 깊숙이 받아들였다. 찌릿한 전류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흔들었다. 나는 흥분했다. 그러자 얼간이처럼 굴었던 폭력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그가 더 이상 증오스럽거나 밉지 않았다. 그리고 분노라는 감미로운 접착제가 없어지자 그 관계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다. 나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는 나에게 물건을 몇 개 던졌으며 나는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자신의 혼자됨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 발리 우붓의 아파트 에서 나는 나를 진정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이고 억압된 은밀한 욕망이 내게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가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하거나 집착이 강한 멍청이에게 상처를 입을 때마다 내 팔자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나는 나의 그림자적인 면이 사실상 깊이 충족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내 경험을 결정짓는 것은 운명이 아니었다. 여기서 운명 괄호 열고 어떤 외부 주체 가로 닫고 운명이 아니었다. 에고의 생각과 맞지 않아 내가 부정해버린 나의 강렬한 욕망, 즉 내가 만든 것이었다. 나는 이 성취를 즐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성취가 주는 아름다운 굴욕감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취는 언제나 굴욕적이다. 성취는 우리의 의식적 에고가 규정한 경계 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굴욕은 흥미로운 단어다. 이 단어의 어원은 땅, 흙이라는 뜻의 라틴어 후무스인데 이 말인 즉슨 굴욕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땅으로 끌어내려진다는 뜻이다. 하늘을 높이 나는 소의 판타지에 펑크가 났다는 말이니 땅으로 끌어내려지는 건 창피한 일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경이로운 굴욕을 받아들인 후 내 에고는 애초에 절대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고는 분류와 결핍 전체에서 외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허상이다. 네. 좋은 말입니다. 네. 오직 내 전 존재만이 성취될 수 있고 내 전 존재는 좋은 것만을 원하는 에고의 노골적인 욕망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반대되는 것을 주로 원한다. 내 전 존재 가로 열고 변태적인 그림자적 욕망을 포함한 모든 것 가로 닫고는 매 순간 필연적으로 언제나 성취되고 있다. 삶이 나를 고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 언제나 이미 존재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취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느냐 마느냐는 쯧쯧 혀를 차는 내 의식적 마음의 판단을 내려놓을 의사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내 비극적인 가로 열고 에고에게 비극적인 가로 닫고 독신 생활이 성취되었다는 이 어두운 진실을 인도네시아에서 충분히 음미하고 난 후 나는 내면의 굶주린 그림자가 충족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사랑하는 파트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거부당하는 느낌, 상대가 나를 원하지 않는 느낌, 천국으로 가는 문이 코앞에서 잠겨버린 느낌에 흥분하는 법을 배웠다. 그 거부당한 느낌이 어찌나 달콤한지 나는 나에게 매일 그 느낌을 선사하고 있었다. 훌륭한 허구가 언제나 그러하듯 그것은 사람을 홀릴 정도로 매혹적이고 강렬했다. 내 독신 상태 가로 열고 그리고 보답받지 못한 사랑 가로 닫고 내 독신 상태가 선사한 참혹하면서도 유혹적인 거부의 감각을 대상으로 실존적 변태 연습을 하자 마침내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생각만 해도 가슴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지금은 내 남편이 된 훌륭하고 섹시하고 유쾌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 물론 동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치유는 종종 여러 층으로 나타난다. 나는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치유되기는 했으나 그 친밀함을 뼛속까지 즐길 만큼은 아니었다. 새로운 사랑이라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는 거부의 쾌락을 느끼는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 불쌍한 혼자됨을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거부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 결과 너무나 멋진 인생남을 만나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관계 내에서 어떻게든 허구적으로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찾곤 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건방진 톤으로 말할 때가 그랬다. 맞다. 나를 절망적인 분노에 빠뜨리는 데 필요한 건 고작 그것 하나. 건방진 톤의 목소리 하나였다. 이때 내 변태성은 부스락이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진짜 안달복달했던 것 같다. 나는 내 그림자적인 면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파트너가 나타난다는 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진실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그가 나를 밀어낸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이 기분 나쁨에는 진짜 슬픔이 가진 부드럽고 유려하고 열린 성질이 없음을 알아차렸다. 나의 기분 나쁨은 딱딱하고 고착되어 있고 반복적인 느낌이었다. 실로 여인은 너무 아니라고 잡아댔다. 가로 열고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대사. 역자주.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의 건방진 톤의 불쾌감을 느낀 건 일종의 반동 형성이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내 깊은 무의식적 쾌락과 욕망을 내 의식이 자각하지 못하도록 에고가 얄팍한 저항쇼를 꾸민 것이다. 가로 열고 반동 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연습 7 진짜 느낌 느끼는 법 가짜 느낌 말고에 나와 있다. 프로이트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의식적 마음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흥분을 느끼면 불쾌감과 혐오를 전면에 내세워 그것을 자동적으로 덮어버림으로써 자신이 느낀 흥분을 자각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좋은 말이네요. 내가 거부당하는 감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해내고 그것을 더욱 잘 느끼도록 스스로 허락하자. 그의 건방짐은 정말 섹시하게 느껴졌다. 내 남자는 여전히 건방지다. 그리고 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 이 부분 좀 체크합시다. 이 반동에 대한 자 봅시다.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프로이트가 지적했듯이 여기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의식적 마음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흥분을 느끼면 불쾌감과 혐오를 전면에 내세워 그것을 자동적으로 덮어버림으로써 자신이 느낀 흥분을 자각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네. 이게 반동입니다. 네. 수용 불가능하다는 어떤 것에 흥분을 느낀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가 나의 이야기이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의 애정생활에서 부각되는 모든 이슈에 대해 탐구해보고 최악의 두려움 목록을 작성해보고 실존적 변태 연습을 해보라. 또한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가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완전히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책임져 보기를 바란다. 파트너가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책임진다는 말은 파트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이 아니다. 심지어 1분도 더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드러나는 경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정말 솔직해지라는 뜻이다. 자, 하지만 캐럴린, 나는 내 쪽의 일에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맡은 역할에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자, 그게 가능한 것은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가 당신의 프랙탈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즉 오직 당신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제대로 소화시키기 바란다. 가슴으로 이해될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경험할 방법은 없다. 프랙탈 홀로그램,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사놓은 책에서 좀 어떤 의식이나 뭐 우주? 심?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나오더라고요. 프랙탈 홀로그램. 오직 당신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존재. 네. 공부하다 보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트너를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이 있고, 당신 친구와 가족이 당신의 파트너를 바라볼 때 가지는 인식이 있으니, 이를 물어봐 두 개를 합치면 상황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객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 친구와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오직 당신만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것이고, 그 인식에는 당신의 깊고 깊은 무의식적 믿음과 욕망이 짙게 색칠된 필터가 끼워져 있다. 그죠? 그렇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찍힌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증거로 내놓으며 당신의 주관적 인식 밖에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증거의 가닥 하나하나 역시 당신만의 주관적 인식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시체하는 건 자아뿐이라는 유아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성이 꿈꾸고 있는 소위 물질적 현상이라는 모두가 공유되는 꿈속의 독특하고도 똑같이 사실적인 등장인물이라는 게 내 입장이다. 이런 걸 간주관성이라고 하던가요? 네. 사실 우리는 제약을 받는 시시한 등장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꿈을 꾸는 이 신성이라 할 수 있다. 꿈을 꾸는 이 신성이라 할 수 있다. 밤에 꾸는 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실은 모두 당신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당신의 꿈 캐릭터가 이 물질적 차원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가는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꿈에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와 깊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옛날 말은 하나 그릇된 게 없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말이 상투적으로 느껴지는 까닭은 오히려 이것이 불편하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대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모든 모든 가능한 자질들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당신이 일주일 이상 관계를 이어갈 만큼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특히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당신의 겨울이다. 이 말을 잘 숙고해보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의식의 별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어디에선가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을 사방에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게 인식하면 우리는 분명 나쁘다 또는 잘못됐다라는 똑같은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무의식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나쁘다 또는 잘못됐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똑같이 투사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악순환이다. 우리의 인식과 믿음의 무의식적 창조력이 생성한 피드백 루프는 객관적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 겉모습은 사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만든다. 이 피드백 루프를 중단하는 방법은 다른 모든 존재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든 그것을 온전히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 안에서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무시해온 자질과 욕망들을 검토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존 디마티니는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탁월한 통합 방법을 자신의 책 돌파구 경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당신도 꼭 해보기를 권한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피드백 루프를 중단하는 방법은 다른 모든 존재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든 그것을 온전히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멋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무시해온 자질과 욕망들을 검토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화를 막 내면 가족이든 누구든 그걸 그 가족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내 탓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을 당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는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네. 티마니티의 돌파구 경험 과정은 대단히 철저하다. 당신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 가령 엄마나 남편 같은 가로 닫고를 정한 다음 그 사람의 좋아하는 점과 좋아하지 않는 점을 모조리 적는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바로 그러한 점이 똑같은 정도로 있다고 말해줄 사람들을 최소 몇 명 적는다. 그런 다음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점을 가진 다른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득이 된 경우와 그것과 똑같은 자질을 가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된 경우를 써본다. 다 썼으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점 때문에 실제로는 당신에게 해가 된 경우와 그것과 똑같은 자질을 가진 당신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 경우를 써본다. 휴.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 내가 옳다는 독선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놀라울 정도로 불가능해진다. 내 삶에 등장한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자질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가진 무의식적 창조력을 실감하게 되고 이것을 의식화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 부분을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과 관계의 양상은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매 순간마다 당신이 얼마나 광대한 힘을 잃고 있는지를 잠시나마 꼭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예, 재밌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직 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정규현아 다리 아프다 아빠. 아이고 다리야. 정규현아 이쁜 놈.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 날씨가 선선하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34쪽. 여섯 종류의 존재에 관한 우화. 불교 우화 중에 허구를 창조하는 의식의 기능을 상당히 잘 설명한 이야기가 있다. 17세기 티베트 승려인 나왕쿵과 텐진이 소개한 우화는 다음과 같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마음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망상과 카르마 때문에 마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한다. 이것은 여섯 종류의 존재가 물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 사실 물의 실체는 단 하나다. 하지만 여섯 종류의 존재가 함께 강둑에 모여 물을 바라본다면 물은 각기 다르게 보일 것이다. 뜨거운 지옥에서 온 존재는 그것을 불타는 강으로 볼 것이고 차가운 지옥에서 온 존재는 그것을 눈과 얼음으로 볼 것이다. 아기로 알려진 굶주린 망령은 물을 피와 고름으로, 물속에 사는 동물은 그것을 거주지로, 육지에 사는 동물은 그것을 마시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인간 역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에 따라서 물을 식수와 식수 아닌 것으로 나눌 것이다. 아수라라고 불리는 반신반인은 그것을 무기로 볼 것이고 신은 그것을 넥타르 가로 열고 불로불사의 감로 가로 닫고 넥타르로 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물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각각의 존재는 그들만의 카르마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따라서 물은 여러 모습을 띠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카르마적 인식이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투사에 불과하다. 마하무드라의 장엄한 인장 1권. 예, 좋은 말이네요. 예,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여섯 종류의 존재 우화를 있는 그대로 설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 또는 하루를 보내는 동안 혹은 특정 경험 시기 동안 겪을 수 있는 의식의 수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연인 둘이 나란히 앉아 있다면 눈이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겠죠. 눈꽃처럼, 꽃처럼. 그러나 전방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로 보일 겁니다. 예. 각자의 업과 카르마, 망상과 카르마, 망상 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이죠. 좋은 말이었어요. 굶주린 망령의 사랑. 물론 굶주린 망령은 강을 피와 고름의 형상으로 보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목이 마른 그는 눈앞에 강물이 흐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는 무의식을 요구해 완전히 사로잡혀 인간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물을 단순히 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있어 이런 굶주린 망령과 같다.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사방 천지에 있는데도 가로 열고 어쩌면 이미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가로 닫고 갈증을 해소시켜줄 그들의 경이로움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다. 좋은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들을 보던 대로만 보려들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맞네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나치는 사람도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악인들 눈에는 세상이 그냥 악당들만 가득한 걸로 보이고, 착한 사람들 눈에는 세상이 착한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는 걸로 보이고, 그런 거 법이죠. 예. 다시 말해 우리는 파트너나 예비 파트너를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성취를 주지 않는 존재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자신의 의식이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주체는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 맑은 물, 심지어 신의 넥타르를 볼 수 있는 강에서 피와 구름이 떠내려가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물론 자신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 사람 또는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는가? 당신은 과거의 행동이나 현재의 몸 상태 또는 하는 일의 수준 등 당신의 어떤 면이 스스로를 제약하고 성취에 목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 인식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면 사실 당신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이라서 언제든 온갖 종류의 멋진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고, 당연히 인식은 우리의 습관적이라고 말하는 무의식적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식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묻혀있던 인식의 과정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성취를 우아하게 축복함으로써 축복과 성취의 태도를 무의식에 심는 것이다. 일부에서 설명한 실존적 변태 기본 연습이 바로 그것이며, 최악의 두려움 목록은 상태 유지에 도움이 된다. 좋네요. 내용이 확실히 좋아요. 실존적 변태 수업을 통해 변성되는 굶주린 망령, 앞서 말한 강둑의 굶주린 망령이 위대한 보살의 어떤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아 자신을 온통 갈아먹던 괴로운 기갈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유유히 흘러가는 피와 구름이 끔찍한 장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즐기면서 이 광경이 사실은 본인의 무의식적인 인식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다고 상상해 보자. 굶주린 망령은 강둑에 앉아 자기 마음의 역겹기 짝이 없는 힘을 기쁨과 경의에 차서 진심으로 감탄하며 피와 구름이 흐르는 악취나는 강을 걸리는 마음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찬미한다. 이것이 자신의 무의식적 창조력이 이뤄낸 놀라운 성취임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성취가 주는 경이로움을 즐기느라 그는 잠시 배고픔과 고통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잊어버리고 감탄만 나오는 자신의 창조에 깊은 만족감을 느낄 뿐이다. 확실히 이분은 공부가 좀 잘된 분이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만일 굶주린 망령이 이렇게 한다면 그는 빨리 인간이 될 것이고, 그의 인식이 바꾸어 사랑스러운 마실 수 있는 물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고? 만일 굶주린 망령의 눈에 자신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결핍만이 들어온다면 그는 결핍만을 계속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애정전선이 풍요롭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결핍만이 당신의 눈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결핍만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면에서 부족한 파트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는 자신에게는 아예 파트너가 결핍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자가 확인되는 성취의 메커니즘이 언제나 완벽하게 순환하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굶주린 망령이 자각하는 순간 그는 성취가 결핍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는 결핍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가 확인의 원리로 언제나 작동 중인 성취의 메커니즘이
그가 인식한 결핍을 그대로 성취해 준 것뿐이다. 성취가 결핍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굶주린 망령이 일단 인식하게 되면 사방에 존재하는 성취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어디에선가 인식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사방에서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 의식의 별난 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굶주린 망령은 강을 자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물로 인식하게 되며 그의 의식이 가져다준 이 변성과 함께 그는 인간이 된다. 인간이 된 이 등장인물은 심지어 운이 더 좋다. 이제 그는 현실의 성취를 인식하는 눈을 세상 모든 것으로 확장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고 자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수행을 통해 세상을 완전하게 완벽한 것으로 인식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위대한 작업 마하무드라의 성취다. 이것이 우리가 물을 와인으로 또는 넥타르로 바꾸는 방법이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예. 좋은 이번 이야기도 참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예. 참 괜찮네요. 자, 연습 10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척하는 것 그만두기.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오랜 친구 융은 자주 말했다. 지금쯤이면 다 알겠지만 나는 융의 이 견해에 진심으로 동의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 내내 우리가 연습한 내용의 핵심이다. 그렇죠. 이것도 전에 체크했지만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융의 이야기가 많은 이 책의 주제지요. 주제. 먼저 어둠을 의식하고 나서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고다. 세상은 고다. 고통이다. 라는 거를 고통으로 그냥 그냥 온통 고통으로 뒤덮여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 추계 시대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삶은 툭하다. 당신은 궁금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나만의 경험을 창조하는 것과 깨달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깨달음이 마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마법의 종착역은 결국 깨달음이다. 마법은 결국 무의식의 숨은 진실과 소통하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존재의 오랜 방식을 녹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만드는 원리의 시적인 비유,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안에서 그러하듯 밖에서도 그러하다의 벅찬 진실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물리적 세계와 전체와 그 세계에 속한 당신의 육체가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말을 잠시 숙고해보자. 그렇다. 당신은 물리적 세계를 자각하고
감각을 통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물리적 세계는 의식적이다. 하지만 민물과 썰물의 흐름이 당신 몸에 흐르는 피를 당신은 얼마나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은 대개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당신은 그것의 이유와 방법과 진행 방향을 알지 못한다. 사실 조류나 혈류의 이유와 방법, 진행 방법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대부분 미지의 영역 또는 무의식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피는 흐르지 않나. 밀물과 썰물은 당신에게 타이밍을 묻지 않고 자기 혼자 들어왔다 나가지 않나.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경험이 얼마나 비개인적이고 상호 의존적인지를 개인이 자각해가는 과정이다. 야,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도 좀 체크를 해놔야지요. 이게 이 방편의 핵심이죠. 방편의 핵심 내용이죠. 자,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든 경험이 얼마나 비개인적이고 상호 의존적인지를 개인이 자각해가는 과정이다. 또한 이 자각해가는 것은 세상 전체가 당신의 연장된 육체이고 당신의 영혼은 세상의 영혼인 아니마 문디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억하며 다시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것과 정확하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좋은 질문이다. 언제나 마법의 신은 기존의 경계를 넘나드는 트릭스터 신이다. 여기 트릭스터 주 표시가 있는데요. 전세계 신화의 민담에서 등장한다. 도덕과 간섭을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난꾸러기 같은 존재인 동시에 기존 체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문화 영웅이 되기도 한다. 상반되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의성 때문에 다른 세계의 매개자, 지혜와 변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렇군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변하는 건 방정식의 당신 부분이다. 그리고 이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결국 당신은 수세에 몰린 작은 에고 자아와의 동의시를 점점 멈추고 모든 현실, 모든 육체, 모든 시공간에 거하는 참자하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 이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그러니 한 번씩 웃고 잘 음미해보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읽으면서 좀 와닿는 게 있습니다. 연습 12. 고문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여 다른 사람 고문하는 걸 멈추기. 실존적 변태 연습에서 흔히들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이나 행동에 대해 연습할 때다. 어쨌든 우리는 영적이고 민감하며 성장지향적인 사람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치나 죄책감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즐기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해당 패턴을 추동하는 그림자적 충동은 계속 억압된 채 머물러 있을 것이고 욕망은 온전히 인정하고 즐길 때보다 억눌렀을 때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영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사람들 사이에 흔히 예가 하나 있다. 당신이 모든 약속에 언제나 30분 정도 늦는다고 해보자. 자, 당연히 지각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창피한 일이다. 지각하는 습관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관계가 파토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이해를 하다 보면 당신은 언제나 듣고 싶어하는 자신의 강박 기저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우선시하고 싶고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림자적 욕망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너무 이상하잖아. 난 이런 거에 흥분 못해. 여기서 내가 흥분하면 난 완전 반사회적이고 자기애적 인간이 되는 걸. 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 우리 사회에서는 반사회적이고 자기애적인 행동을 가리켜 구분 없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진짜 반사회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경증적 수치심에 짓눌린 나머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본인의 진짜 욕망조차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공감이 결여된 것은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가로 열고 이것은 해방적이며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가로 닫고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공감을 못하는 것은 수치심에 압도되어 자신을 닫아버리고 스스로를 마비시킨 결과이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패턴에 대해 흥분한다는 것은 해당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그 기저의 인간적 욕망을 진짜 부끄러움 하나 없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이와 유사하게 당신에게 있을 수 있는 다른 일반적인 패턴을 말해보자면 파트너의 관심을 끌려고 싸움을 거는 욕망,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을 조리돌림하는 욕망, 직장에서 기선제압을 위해 동료를 헐뜯는 욕망 모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우회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맞죠? 이러한 권력 욕망, 주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욕망은 대단히 정상적이고 사랑스럽고 흔해 빠진 인간의 욕망이다. 당신에게 이러한 욕망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악마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자신의 권력욕이 아주 멋질 뿐 아니라 진짜 놀라운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욕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겸손하지 않은 인간들은 보통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 촘촘하게 수놓아진 좋은 사람 페르소나로 이것을 숨기거나 억누른다. 혹은 이 기본적인 욕망을 거창한 억울함과 섞어서 모든 악의 무리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나는 권력의 정상에 서야 한다. 나는 최후의 방법을 시행할 것이다. 라는 식의 아무 논리 없는 합리화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혹은 이 두 기제를 다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남자였던 자신이 잔인한 여성들의 꿰매에 넘어가 이렇게 됐다며 이 여성들을 벌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야 한다는 식의 선언문을 쓰고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기도 한다. 너무도 인간적인 권력욕에 대한 모든 비인간적인 반응은 그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충동을 무감함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웅의 진정한 권력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기를 고양시킨다면 이러한 마비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제압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권력 욕망을 과감하게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며 은밀히 즐겼던 강렬한 쾌감을 의식적으로 음미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런 욕망이 있다고 하여 파시스트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덕분에
당신은 내 것과 완전히 똑같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다른 끔찍한 인간들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연민하게 된다. 또한 묶여있던 의식과 에너지가 해방되기 때문에 권력욕을 삐뚤어지고 수동 공격적이고 분노에 찬 방식으로 표출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을 멋지고 활력있게 세상에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빛 어둠 인스티튜트의 타니 솔과 레슬리 로저스가 내게 전해준 놀라운 통찰 중 하나는 사디즘이 꼭 고통을 가하고 싶은 욕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감각을 선사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본인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동 공격성 패턴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하면 분명 재미있을 것 같은 바로 그 감각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몸을 사리는지 샅샅이 찾아보기 바란다. 그런가요? 저도 좀 이렇게 촬영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감각을 공유하고 싶다. 감각을 주고 싶다. 타인에게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감각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령 당신이 언제나 지각을 한다고 해보자.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의 감각을 선사한다. 이것이 일종의 보상인 까닭은 본인의 섹시함이나 배꼽 빠지게 하는 엉뚱한 유머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면 정말 재미있고 신날 것 같은 감각을 절대 그들에게 선사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단 당신이 자각한다는 사실을 즐기고 이에 흥분한 다음 벌레스크 댄스 수업이나 스탠드업 코미디 수업에 등록해라. 입이 떡 벌어지는 당신만의 활기와 스타일로 관객을 휘저 그들의 감각을 온통 깨우는 법을 배워라. 혹시 당신이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진짜 감각이 고통이라면 BDSM 그룹을 찾아 합의하에 때려줄 파트너를 구하라. 더 크고 더 과감한 게임을 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선사하고 싶은 방식 그대로 사람들에게 감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본인과 다른 사람들 모두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당신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느끼도록 하라. 그것을 순수 예술로 만들라. 최고의 예술가들과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은 고문의 대가다. 그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금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기대와 놀람, 깨달음의 거의 견딜 수 없는 감각들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숙련된 고문관이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사람들을 고문한다는 게 아니다. 고문을 충분히 즐겁게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니 사람들을 고문한다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당신이 이미 선사한 모든 감각에서 쾌락을 느끼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능숙하게, 더 아름답게 잘 합의하여 고민할 수 있을지를 배우라. 네. 재밌네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습 13번 마지막입니다. 이것까지 있고 오늘 끝내고 정견이 데리고 바람 쐬이고 갔다 와서 좀 쉰 다음에 운동을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갔다 와서 소주 한잔 하고 영화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습 13 재미도 있고 돈도 딸려오는 멋진 것을 무서워하는 법. 이 책은 마법 공식인 용해와 응고 중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용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소소한 응고 방법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다. 현실 마법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지침을 보면 노력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신념이나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나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믿는데 영 꽝이라면, 당신의 두뇌가 냉소와 두려움에 맞춰져 있다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너무 굴곡져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변한다는 걸 믿기 어렵다면, 자, 여기 그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결과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확실성의 감각을 갖는 것이다. 당신은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분명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실함의 감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감각을 느끼는 데 사용하는 발달이 잘 된 뇌근육을 이제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확실함을 얻는 데 써보는 것이다. 방법은 이렇다. 멋진 것을 무서워하라. 멋진 것을 무서워하라. 멋진 연애. 아,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학위를 받는 거. 아, 무서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아, 무서워. 새 차를 사는 거. 이런 거 다 무서워해야 되는 건가요? 당신이 마법으로 얻고 싶은 것이 신년을 함께할 멋진 애인을 사귀는 것이라고 해보자. 이제 물질화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평범한 교사들은 당신에게 다음과 확언을 스스로에게 되뇌라고 가르칠 것이다. 나는 최고의 선을 위해 영혼의 진정한 파트너를 받아들이겠다고 확언합니다. 이 놀라운 사람과 함께할 사랑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어떤가? 이런 게 통했는가? 내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니, 통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러한 긍정적인 확언을 했을 때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무의식적인 저항이 발생하면 가로 열고 분명 그럴 거라고 거의 확신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원하는 결과를 진즉에 물질화했을 것이므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복한 것들을 바로 무효 처리해버린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에 대해 아무리 심상화를 하고 확언을 해도 당신은 그것을 허튼 소리로 치부하고 실제로는 딱히 믿지 않는다. 흔히들 가르치는 긍정적인 결과가 생기리라고 믿는 것에는 기이한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긍정을 믿는 것은 대놓고 솔직한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방책인 것이다. 멋진 것을 두려워해 보면 당신은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행복한 결과를 사실은 경멸하고 솔직하고 무의식적인 당신의 일면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다음의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당신의 두려움을 드러내보라. 아, 세상에,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진 파트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필연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거 너무 끔찍한데, 이제 내가 좋아 죽는 섹시하고 건강하고 제정신인 애인이 생긴 거잖아.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아, 끔찍하고 짝이 없어. 내 독신 생활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단칼에 끝나다니 정말 슬퍼. 아, 진짜 슬프다. 이 새로운 사랑 앞에서 나는 너무 무기력하군. 그래, 새로운 사랑이 오면 나는 무기력해. 이 일이 피할 길 없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은 난 그냥 알아. 어휴, 사랑 속에서 완벽한 충만함을 느끼는 이 가혹하고 무서운 운명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이런 부정적인 변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약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 부정적이고 그런 어두운 면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당신 이 말에 담긴 솔직함이 느껴지는가? 상쾌하지 않나? 멋지고 새로운 연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역겨워하고 치를 떨어대는 어떤 그림자적인 면모가 당신에게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즉에 빛나는 사랑의 등대가 되어 만나자마자 이글이글 타오르는 상대와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그랬을 거죠. 뭐 좋은 집안에서 올바로 교육받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스러운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런 게 쉽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어렵습니다. 당신도 바로 그 빛나는 사랑의 등대가 될 수 있다. 새로 사귄 우리 자기라는 생각 자체에 치를 떨며 격렬하게 증오하는 일면을 포함해 당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고 수용할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어두운 부분도 저죠, 저. 저의 업이고 저의 망상이고 그런 거죠. 물론 멋진 것을 무서워하기 원칙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무궁무진하다.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강, 힘을 알아치는 창조력, 커리어와 사업의 급부상 등으로 먼저 시작해보자. 예, 재밌습니다. 이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항상 세상이 정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파적인 방편이 효과를 불러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사파지만 진실은 제대로 꿰뚫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보니까 이분은.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 가고 유익합니다. 재미도 있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쉬었다가 정견이 바람 새이고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촬영 운동 다녀와서 시간이 되면 책을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